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7일 화요일입니다. 미국에서 수많은 은행들이 파산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은행들은 거액의 이익으로 돈잔치가 벌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명 은행은 민간 기업입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여지없이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구제해 줍니다. 은행 경영자에게 전혀 책임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에 따라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1억 1천만 원, 희망퇴직을 하는 직원들에게는 최대 400%의 보너스까지 지급되고 별도로 수억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카카오뱅크 임원 연봉은 1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국내 은행 대부분 이자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신한은행의 경우 96%, 한화은행은 94%, 우리은행은 90% 이상이 이자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시티뱅크는 65%가 이자 수입입니다. 따라서 국내 은행들은 고리 대금업자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5대 은행의 성과급 총액은 2조 3천억, 2년 전에 비해서 20%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은행 직원들의 연봉은 일반 평균 근로자보다 2.6배나 높습니다. 연말이면 매년 성과급에 보너스, 특별 상여금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무주 공산에는 언제나 도덕 불감증이 있을 뿐입니다. 여론의 실타를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은행들은 비용을 증가시켜서 이익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복형 금감원장은 은행이 60조 벌 때 삼성전자만큼 혁신했나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을 듣고 정말 전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삼성과 현대 같은 대기업을 악마로 몰아갔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2번이나 구속되었고 3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이제 분위기는 반전되어서 우리나라는 추락한 기업가 정신을 살려내고 낡아빠진 이념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정부 보호 아래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코 묻은 돈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땅 짓고 헤엄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죽도록 일을 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이자 상환하는 데 갖다 바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마치 서민들이 은행의 종 노릇을 하는 것 같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와 같이 은행들은 너무 타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은행들은 자유경쟁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분야입니다. 정부에서 독과점의 지위를 보장해주고 은행들은 이를 악용해서 이익을 무한 창출하고 있습니다. 비록 은행이 민간 기업이라 할지라도 정부로부터 독과점 지위를 부여받는 것은 엄청난 특혜입니다. 따라서 은행은 단순한 이익 추구를 넘어서 공공선을 지향해야 할 것이고 공공이익을 위해서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세계 패권을 10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 이유는 자본주의와 자유경쟁 원리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비 기업은 미국에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 동안 겪어왔던 극심한 경기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절대 해고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함께 한다는 일본의 전통적 고용관념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에서는 400개가 넘는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 올해도 미국에는 이미 5개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올해 파산한 은행은 5개에 불과하지만 파산 손실 금액은 5,487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 금융위기 때 3,735억 달러보다 훨씬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은행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미국에서는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좀비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본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최근 바이든 정부는 올 3월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 막대한 정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자본주의 후퇴입니다. 이런 정치적 부패는 심각한 대가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IMF 이후에 은행이 파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철밥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리대금 사채업으로 변했고 엄청난 연봉과 퇴직금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많은 언론들은 현재 국가 부도의 위험성을 연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건설 회사들이 부도가 속출한다, 가계부채가 폭발한다, 연체율이 급등한다는 등 정말 악질적인 제목을 달고 국민들에게 경제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MBC, KBS, YTN, JTBC 등에는 365일 대한민국 국가 부도를 걱정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들은 모두 가짜 거짓입니다. 건설회사가 부도나는데 왜 대한민국이 부도나는 겁니까? 가계부채가 폭발하고 있는데 왜 국가가 부도납니까?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부도나야 하는 것입니까? 다 틀리고 거짓 선동 방송들입니다. 세계 역사 이래 모든 국가 부도는 국가 자체 부도가 과도해서 발생했습니다. 국가에서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망하는 것이 국가 부도입니다. 민간기업과 개인들은 수많은 개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하나입니다. 따라서 기업, 개인이라는 수많은 개체들이 한꺼번에 부도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되면 국가가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5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한 국가 채무 450조는 우리 후손들에게 핵폭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어떤 정부이든 이런 짓을 하는 게 국가적 재앙을 불러오게 됩니다. 우리 세대가 탕진한 450조를 갚기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은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 동안 갚아야 할 거액의 빚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어떤 정부가 집권해도 재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가 저질러 놓은 가장 큰 실정 중에 하나는 대규모 좀비 기업들을 양산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2020년부터 2021년 말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350조에 대해서 상환 기한을 3차례나 연장해 주었습니다. 쓰러져야 할 좀비 기업들에게 산소 호흡기를 달아주었습니다. 2022년 9월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 총액은 994조입니다. 이 중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상환 연장으로 넘어온 350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2년 9월 우리나라 좀비 기업 비중이 18.6%라고 발표했습니다. 994조의 18.6%,
185조가 좀비 기업들의 부실 채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문재인 정부가 상환 연장해준 350조에서 53%에 해당하는 185조가 부실 채무로 윤석열 정부에게 넘어와 있는 금액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선심만 쓰고 한 푼도 상환하지 않고 350조가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에게 또 넘겨졌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 정말 통탄할 사건입니다. 사실 은행에서 부실 채권이 발생할 때마다 당장 손실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손실을 감당하기 위해서 손실 충당금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집권 기간 연체율을 살펴보면 놀랍도록 낮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2020년 중반 이후로 연체율은 0.4% 이하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출금에 대한 연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는 최악의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이 대출금 모두를 상환 기한을 연장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대출금 만기일이 돌아오면 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은행에는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고 급기야 신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력, 법정 한도까지 꽉 차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2021년 9월 은행권에서 발생했던 대출 동결 사태입니다. 정말 은행에서 대출해줄 돈이 떨어진 초유의 금융 대란이었습니다. 당시 대출 이자는 1% 초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대출을 연장해준 문재인에게 한없이 고마움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출금은 연장되었지만 그에 대한 이자는 꼬박꼬박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소상공인들의 원금의 이자까지 정부가 보증해주면서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금 만기를 반복해서 연장해 주도록 했습니다. 은행들만 땡 잡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보증해 주는데 부실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2022년 이제 상황이 급변해서 1% 금리가 5%까지 치솟았습니다. 연장했던 대출 원금의 복리 이자까지 소상공인들은 완전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 반면에 은행들은 최대 이자 수익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1% 금리가 5배 폭리로 폭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경제는 최악의 상황인데 서민들은 늘어나는 이자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순간에 은행에서는 거대한 성과급과 명예퇴직금 등 돈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차트는 은행이 사상 최대 12조 원의 순이익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문재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마치 천사가 된 것처럼 무기한 대출금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재인이 그 대출금 연장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옥의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은행들만 배불러 주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항상 선의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문재인의 선의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무능하고 낡은 이념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